복숭아와 상극인 음식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복숭아와 이것 함께 먹으면 당뇨, 암, 치매 예방 건강 음식, 항암식품, 당뇨 예방, 혈관 건강, 중년기, 노년기 건강, 복숭아의 효능, 칼로리. 복숭아와 이것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복숭아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으면 암과 치매 발병에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한여름 더운 날씨에 복숭아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텐데요. 예로부터 복숭아는 약으로 쓸 정도로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런 복숭아를 장수의 상징으로 여긴다 합니다. 복숭아 과육에는 주석산, 구연산 등 비타민과 미네랄, 당뇨 등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복숭아의 이런 성분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고 어혈을 풀어주며 심장을 보호하는 데 굉장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을 부드럽게 해서 변비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숭아는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지만 복숭아와 같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고 심지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복숭아를 꼭 드셔야 하는 복숭아의 효능과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와 복숭아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름철 대표 과일 복숭아는 더위를 이기는데 필요한 영양 성분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옛날 선조들은 초복에는 삼계탕과 같은 육류를 먹고 중복과 말복에는 복숭아를 먹으며 여름철 기력을 회복했다고 할 정도로 원기 회복에 좋습니다. 특히 복숭아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구연산,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한여름 더위에 지친 몸을 활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복숭아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을 청소하고 혈관을 탄탄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 주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는 특히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지는 피부에 좋은데요. 복숭아의 비타민C와 카로틴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나이가 들수록 처지는 피부 노화를 지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복숭아로 한여름 피부를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수분 함량이 높아 자연스럽게 피부에 수분 공급을 해줘 건조한 피부를 매끄럽게 해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숭아는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복숭아에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암 발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여성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성질환 예방에 복숭아가 특효약입니다. 복숭아에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있어 폐경 증상인 열감, 야간 발한, 골다공증 등을 완화시켜주고 복숭아에 있는 아연과 비타민 등의 성분이 유방암과 자궁내막증을 예방하는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변비가 심한 분들은 복숭아를 자주 드시길 바랍니다. 복숭아에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주는데요. 복숭아에 함유된 소르비톨 성분이 삼투압 작용으로 장내 찌꺼기를 청소해서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내 청소뿐만 아니라 팩틴이란 성분이 장점막을 보호하고 장 기능을 조절해서 설사 증상까지 예방을 해주니 장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복숭아는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혹시 연예인들이 한여름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바나나와 복숭아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특히 복숭아에 들어있는 페놀 화합물이 비만의 주요인이 되는 체내 염증 활성화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이어트하면서 여러 영양분 섭취가 어려운데요. 복숭아에 철분과 엽산이 함유되어 있어 어지럼증이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복숭아를 먹을 때 주의의 사항도 있는데요. 복숭아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복숭아를 드시고 피부 발진, 두드러기 및 가려움증이나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다면 복숭아를 즉시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복숭아는 수분과 섬유질 함량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개 이상 과다 섭취하게 되면 설사나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에 살리실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현재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의사 및 약사와 상담 후 복숭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전에 연예인들이 다이어트에 자주 먹는 음식에 대해서 바나나와 복숭아를 말씀드렸는데요. 복숭아와 정말 궁합이 좋은 음식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달콤하면서도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효과에 매우 좋은데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운동 후 고갈된 신체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칼륨은 근육의 피로와 현기증을 막아줍니다. 또한 식욕을 줄여주는데요. 숙성 전 바나나에는 저항성 녹말이 풍부해서 장에 사는 유익균의 먹이가 돼 식욕을 억제시켜줍니다. 또한 복숭아 한 개는 약 50칼로리, 바나나 한 개는 약 100칼로리라서 복숭아와 바나나를 섭취하게 되면 영양분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칼로리가 적어 건강한 다이어트에 최고의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복숭아라도 어유의 효능으로는 정력 강화, 두뇌 발달, 혈관 건강 및 피로 회복 등 몸에 좋은 영양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어에는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아르기닌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고 뮤신 콘드로이친 성분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키워줍니다. 또한 장어는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장어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어 중년기 및 노년기 치매 예방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어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도움이 되어 혈관의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는 것을 막아 동맥경화 및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장어라도 복숭아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장어는 따뜻한 성질의 해산물이고 복숭아는 차가운 성질의 과일이며 장어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고 복숭아는 수분과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과일이라 같이 먹으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어에는 지방이 21% 있어 평소 담백하게 식사하는 사람일지라도 소화에 부담이 되는데요. 이 지방은 당질이나 단백질에 비해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장에서 소화효소인 리파아제의 도움을 받아 소화를 시킵니다. 반면에 복숭아에 함유된 유기산은 위장에서 변하지 않고 십이지장을 거쳐 소장에 도달하는데 십이지장과 소장은 위장과 달리 알칼리성입니다. 이 말은 복숭아의 새콤한 유기산은 장에 자극을 주어 지방이 소화되기 위해 작게 유화되는 것을 방해해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은 장어라도 먹고 따로 시간차를 두고 소화를 시킨 뒤에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반대로 복숭아와 먹으면 보약이 되는 훌륭한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무설탕 요구르트입니다. 여러분, 요구르트라 해서 마트에서 파는 요플레 같은 요구르트를 드시면 안 됩니다. 설탕이 적은 요구르트가 몸에 좋은 건데요. 이 요구르트는 우유의 박테리아 발효로 만들어진 식품이라 단백질과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향상시키고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 효과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 요구르트의 가장 큰 효능은 프로바이오틱스 성분 때문인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은 장내 유해균을 박멸하는 효과가 있어 장내 독소를 제거해 염증을 줄여주고 대장암 예방과 변비 및 장염증 질환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이런 요구르트를 복숭아와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2배가 되는데요. 복숭아의 식이섬유와 요구르트의 단백질, 유산균이 장을 2배로 더 튼튼하게 해주고 복숭아의 비타민과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항산화 능력을 키워주며 복숭아의 섬유질과 요구르트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복숭아의 베타카로틴과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피부세포 재생 및 수분 보유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복숭아와 요구르트를 같이 먹으면 장 건강, 항산화, 체중 관리,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등 다양한 건강의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 복숭아와 요구르트를 같이 곁들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몸에 좋은 복숭아라도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천연 감미료인 말토오스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 억제 효과도 있고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숭아와 굉장히 상극인데 그 이유는 복숭아는 수분 함량이 높아 소화가 빠르게 되는 반면에 고구마는 소화가 느리게 되는 전분이 주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화작용에 큰 차이가 있어 심하면 소화불량으로 인한 복통과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전분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유발하고 반면 복숭아 역시 과일 당분이 많아 혈당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숭아와 고구마는 같이 드시기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이시라면 복숭아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복숭아에 칼륨이 많아서 고혈압 환자는 칼륨 섭취를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 및 약사와 상담 후 복숭아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복숭아를 이것과 같이 샐러드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복숭아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고, 사과의 페놀 성분과 플라보노이드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암의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를 복숭아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그 이유는 복숭아의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두 가지 과일을 같이 섭취하면 모든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과당이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지만 사과의 섬유질이 이를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므로 복숭아와 사과를 같이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사과는 다양한 음식과 궁합이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도 특정한 음식과 먹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치는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앞에 영상을 클릭하시면 사과에 대한 상극인 음식과 반대로 같이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음식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